안녕하세요. 야, 지난주에는 부산에 가서 뭘 이야기를 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간단한 산수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저는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영장 없이 임의 동행으로 잡혀가면은 80년대 초반에 한 2달 정도 방음시설이 되어 있고 안에 욕조, 호화 욕조가 있는 방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관이 같이 자죠. 혹시 삶을 스스로 마감할까봐. 제가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선거 부정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런 방에서 재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지금 사전투표제가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합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제가 이게 아무데서나 불쑥투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돌아가는 거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서버, 중앙 서버죠.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자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자투표는 우리가 음식점에서 보는 타치스크린으로 누르는 거고, 사전투표는 종이투표지를 쓴다는 것 뿐이지 그 배경은 똑같습니다. 실시간 연결 중앙 서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는 순간 아무데서나 불쑥이 되기 때문에 마치 개를 데리고 산보를 할 때 개가 아무데서나 불쑥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는 개 차원으로 격화되는 것이며 우리의 투표지는 개 동 차원으로 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러한 전자투표적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규칙 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현행법 안에서도. 그러한 현행법은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를 해라, 저런 식으로 사전투표를 해라, 구체적 그림이 없어요. 지금 사전투표의 방식은 선관위라는 특권에 쩔은 부패한 무소불위의 기관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규칙으로. 하나 오해하실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도 못 고칩니다. 왜냐? 2016년부터 공정선거,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공직선거 규칙에, 관리규칙에 대통령 시행령이 없어졌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이 없이 규칙이 시행령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누가 그 짓을 저질렀냐? 권영세같이 떡 빠진 국회의원들이 그 짓을 저질렀습니다. 영세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전자투표 동의했냐고. 같이 외쳐주세요. 영세야! 영세야! 우리가 언제 전자투표 동의했냐? 전자투표 동의했냐? 자네 찍어놓은 건가 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저 여의도 것들이 선관위의 간땡이를 붙게 만들어준 거예요. 영세야! 영세야! 너희가 선관위 조졌다!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특권에 찌들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국회의원과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은 생명종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라도 간첩이든 연쇄 살인범이든 연쇄 강간범이든 뺑소니 살인자든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같은 인간입니까? 영세 같은 인간은 데미카드, 한신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의원입니다. 전세계 어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대한민국의 불체포 특권 같은 황제적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주세요. 영세야! 신이 되니까
지금 공명선거, 지금 대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특권 정상화, 박탈, 국회 독재 타도, 헌법, 상권 분립 헌법소, 이것이 모두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다 하나입니다. 저 제왕적 국회의원들을 여의도의 개다운 개로 격화시켜서 정상화시키고 저 국회 독재를 그 도가를 뽑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혹자는 대선에 대해서 세팅 다 돼 있는데, 부정선거 세팅 다 돼 있는데 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 산수를 계산 못해서 그럽니다. 자, 제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한국 담당 공작 책임자라고 전제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주가 좋아서 부정선거를 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갖고 있다고, 인맥을 갖고 있다고, 저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갖고 있다고 상정해 주십시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 가정법으로 얘기합니다. 가정하는 것도 죄냐? 아니죠. 가정법으로 상상해 보자고요. 이게 총선이라고 해주십시오. 총선에서 당락에 왔다 갔다 하는 접전지는 100개 선거구를 안 넘습니다. 그런 접전지에 몇 개 집어넣으면 되냐? 물타기 2,000표 집어넣으면 됩니다. 20만 표는 대한민국 국회라 불리는 저 흉악한 짐승들이 노는 동네를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평균 2,000표. 자, 대선을 염두에 두세요. 대선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후보 30% 박스권에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심으로. 저는 표가 아니에요. 표심으로 30% 박스권에 가둘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후보 50%, 60% 가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표심입니다. 표가 아닙니다. 자, 표심의 차이가 뭐 많이 잡아서 20%포인트 난다고 칩시다. 표면은 640만 표입니다. 640만 표예요. 그게 620만, 640만 표예요. 20%면 600만 표가 넘습니다. 600만 표 이상을 물타기를 하면 득표율이 90% 이상 넘어갑니다. 물타기로는 안 돼요. 그러면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통을 까고 표를 바꾸거나 혹은 통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커집니다. 공사가 커져요. 꼬리가 길어져요. 우리가 눈무릎 뜯고 지키면 어디선가 꼬리가 밟힙니다.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구멍숭숭 사전투표! 불안해서 못 찍겠다! 위험천만 사전투표! 당일 안심하고 당일 투표! 당일 투표에 몰빵해버리면 돼요. 정말로 위험한,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 이 있는 사람만 사전투표하라 그러고 우리는 당일 투표에 몰빵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무지막지하게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눈 부릅뜨고 투표소에서, 개표소에서, 외곽에서 지키고 있으면 저들이 움직일 수 있는 표에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대한민국 정치공작국에서 가정에서 부정투표를 주도 면밀하게 해킹까지 해가면서 기획하고 있다 그래도 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지 않고 투표해도 소용없다. 이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험하게 아스팔트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지난 15, 16년 동안 찾아와서 죽을 자리 만들어 달라고 말한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저는 그분들 중 누구 하나도 당신 오늘 저기 나가서 휘발유 뽑고 죽어라 라고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전부 설득해서 지금도 운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 오셔가지고 지금 그 양반 어느 특정 지역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가정법입니다. 이 모든 투표가 세팅돼서 아무 문제도 없다, 무슨 일에도 소용없다라고 정말로 절망하시고 있다면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의 얼굴에 휘발유통을 들고 나가는 그 약간 노릇으로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표정이 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표정을 지었었고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투표해도 아무 소용없다 하는 사람들 중에 100이면 100 전부 얼굴에 개기름이 흐릅니다. 제가 그 사람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 오늘 죽어버리겠다라는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안색이 달라집니다. 그 안색과 표정을 짓고 그 말을 한다면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색과 표정이 없이 감히 우리가 투표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절망과 이런 포기와 이런 패배주의를 얘기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그 자를 절반쯤 중국 공산당의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다이렉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 아직은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다.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권영세를 규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 법과 그 규칙을 그렇게 만들도록 선관위를 내버려둔 건 누굽니까? 열도의 300마리 짐승 아닙니까? 제왕적 국회의원 아닙니까? 제왕적 유인원 아닙니까? 제왕적 흉수들 아닙니까? 이 짐승들 끌어내야죠. 국회 독재 타도해야죠. 이런 고민을 바로 권영세 같은 자가 하라고 우리가 저자한테 배지 채워준 거 아닙니까? 영세야! 고민해라! 영세야! 너 짐승이냐? 짐승만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짐승만의 국민 주권을 자기의 먹이로 삼아서 약탈합니다. 영세야! 너 주권 약탈범이냐? 영세야! 너 주권 유린범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제왕적 국회의원들, 제왕적 흉수들, 제왕적 흉악한 자들이 무려 300마리가 모여서 대통령을 작살을 내더니 이제는 지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어떻고 의원 집정부제 개헌이 어떻고 의원 내각제 개헌이 어떻고 지랄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권영세만 해도 바로 오세훈이가 지방분권 개헌을 떠드는 그 자리에 나갔던 자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중국 공산당한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레시피입니다. 중앙정부가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의원 집정부제 개헌 또한 의원 내각제 개헌은 지금 제왕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제왕적 국회의원에 의한 제왕적 국회 독재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기자들한테 말합니다. 제왕적 특권부터 내려놔라. 그게 헌법 44조과 49조예요. 제왕적 특권 내려놓고 제왕적 국회의원 포기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얘기하던 개소리를 해라. 오늘 마지막 외칩시다. 영세야! 제왕적 특권 내려놓고 제왕적 국회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개헌 운운해라. 이 정도 깡다구가 없으면 최소한 체면 치레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사전투표제로를 어떻게 하면 사전투표를 조금이라도 덜 위험하게 조금이라도 덜 취약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아무것도 못 고치니까 발을 동동 굴르고 다녀야 됩니다. 영세가 발 동동 굴르고 다니는 흔적 있습니까? 그래서 권영세가 저게 민주당 엑스맨이냐 중국 공산당 엑스맨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영세야! 너 민주당 부하시냐?
민주당 부락치냐? 너 중국 공산당 부락치냐? 공산당 부락치냐? 너 대한민국 국회의원! 야, 대한민국 국회의원! 너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냐? 여러분 너무 좌절할 거 없습니다. 원래 막히면 뚫리는 길이 생깁니다. 일단 지금 국힘 후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대선판에서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마음을 굳게 드셔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